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관령면 벽내리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지난 4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일 박림보건지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진단 및 노쇠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평창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4일부터 8일까지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7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군민과 보훈가족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현장을 최지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이곳. 오늘은 또 어떤 행사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군민과 보훈가족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또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자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음악회로 온전히 전달합니다. 음악회 시작 전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준비하신 식사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소고기 국밥을 만들어주신 봉사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봉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어르신들 때문에 저희 자식들도 그렇고 다들 행복하게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국이라도 잡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락치타 팀의 모든 북 공연. 이어지는 인기 가수 문희옥의 평행선, 낭랑 18세, 사랑의 거리 등 많은 히트곡들까지. 그 외에도 홍원빈, 구수경, 문현주 등 초대 가수들의 멋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멋진 무대들. 참석하신 분들의 얼굴에는 흥이 올라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추시는 분들까지. 참 보람있고 신나는 음악회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음악회가 점점 더 나아가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보냈던 의미 깊은 행사였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분들에 대하여 그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고 우리 보훈 가족들의 사기 진작과 나라 사랑 이 정신을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좀 더 이런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평창 군민 모두가 하나 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군민과 보훈 가족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대표해서 6.25 참전 유공자 회장님과 또 미망인 회장님을 함께 모셔봤는데요. 자, 회장님 오늘 이런 행사가 열렸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습니다. 돈이고 뭐이고 다 명예롭게 전쟁해서 나라를 지켜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주면은 그게 자부심으로다가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미망인 대표 회장님은 어떠실까요? 예전에는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의미도 있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번으로 9번째를 맞은 나라사랑 음악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최지은입니다. 대관령면 벽내리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지난 4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으로 지난해 7월 설립지 김창호 원장이 산림청에 기부한 이후 한국수목원정관리원이 임시로 운영해왔는데요. 총 10헥타르 규모로 한국특산식물보전원, 동미나리보전원, 희귀 자생식물보전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에 이어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설립자 김창열 원장의 뜻을 이어받아 빠르면 올해 말부터 오는 2027년까지 영구동 신축 및 시설 현대화,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안정화 및 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강수 이사장은 정기관람 온실 신축과 고유 자생식물 보전, 보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앞으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한 번 더 자생식물 보전 메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박림보건지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진단 및 노쇠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날 박림보건지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액과 악력, 체지방 등에 대한 검진을 완료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보건교육도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본격적인 노쇠와 노인성 질환이 시작되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노쇠검진으로 노인 건강수면 연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평창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4일부터 8일까지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치매 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뜻하는데요. 총 10회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은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파트너 양성교육은 치매 바로 알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육을 수료한 치매 파트너는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군 보건의료원은 앞으로도 초등학생 이사 치매 환자 파트너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진부면 아트앤700에서 청년 4H 아카데미 목공예 교육이 열렸습니다. 청년 4H 농업 아카데미는 청년 농업에 대한 흥미 유발로 청년들의 농촌 유인 및 정착 유도와 잠재된 직업군으로서의 농업, 농촌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실시되는 교육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농산물 판매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팜캐팅에 대한 교육, 현장 견학 등 총 8회 4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4회차 팜캐팅 교육을 들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 5회차인 목공예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수강생들은 진부면 아트앤700에서 나무 쟁반을 만들며 청년 농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7일 휘닉스 평창 아젠다홀에서는 평창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임정빈 한국농업경제학회자의 개회사와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벤처 사업의 시사점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는 김용열 선임연구위원, 박산용 박사, 박태섭 교수 등이 참여해 농업 연계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발표 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져 포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임정빛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급변하는 사회,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회의 선도적 노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농업,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희망을 얘기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평창읍 대화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7월 초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민간 중앙지원 조직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도시재생 누딜 사업의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 평창읍 1회, 대화면 2회에 걸쳐 4개월 동안 운영되며 회당 8강 24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읍은 작성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과정으로 활성화 계획의 2회 및 활성화구역 사업별 현장 답사 등 계획에 대한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화면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와 주민의 역할 등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계획 수립에 대비하고자 진행됩니다. 침제국 평창군수는 사업을 통해 마음이 바뀌는 작은 변화를 경험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공동체 중심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여름 피서객 선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창 더위사냥축제와 오대천 물놀이축제를 오는 29일 동시 개최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평창 더위사냥축제는 이달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열흘간 대화변 땀띠공원과 꿈의 대화 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어게인 썸머를 주제로 주 행사장에서는 더위 슬라이딩 볼링, 맨손 송어잡기, 셰프 콘서트, 광천 성굴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또한 개막 행사가 열리는 30일에는 땀띠 사냥 개막대전을 시작으로 물양동이 OX 퀴즈, 냉천수 조격 등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신규 개최되는 오대천 물놀이 축제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18일간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평창 송어축제위원회에서 기획 운영하는 여름축제로 여름엔 진부라는 주제로 50여 미터의 대형 물썰매, 수상카약, 생태 물놀이장 등 유사 물축제와는 차별화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침제국 평창군수는 바쁜 일상과 코로나19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추억을 남기는 축제, 감동이 있는 축제로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지난 8일 2022년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 신규자 교육과 보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2022년 1차 교육에 이어 5개월 만에 진행된 이번 2차 교육은 평창 로컬푸드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신규 교육과 농산물 안전 품질 관리, 농산물 고부가 가치 및 평창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군은 2023년까지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회 회원을 500여 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기획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는 1000여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 감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름 감기인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을 오래 틀다 보니 두통이나 콧물 등 냉방병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2-3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